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토요일이 이제 다가왔네요. 토요일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제가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하여튼 토요일도 열심히 뛰어다닐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잘 되는 그날까지 저도 한번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눈치가 좀 빨라야 하지 않겠냐. 사람은 눈치 빠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럼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불필요한 것까지 과하게 눈치를 보는 것은요, 피곤하고도 고달픈 일이죠. 고달픈 일인데 남들 다 아는데도 나 혼자 모르는 눈치 없음은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합니다. 적재적소에 알맞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눈치를 키우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중간에 말을 끊지 않는답니다. 어떤 시험에 어떤 문제든 간에 그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고득점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에 제멋대로 짐작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경청을 하자는 거죠. 특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그 진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그 중간에 끼어들면은 상대의 그 원래 의도를 곡해하면서 눈치 없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르겠다 싶을 때는 침묵을 하는 겁니다. 상대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상대의 의중을 미리 추측해서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공하면은 도전의식인데 실패하면은 눈치 없음입니다. 상대의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다면 그냥 가만히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을 해라. 대화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저절로 그 의미를 알게 될 수도 있고요.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말이었다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자는 거죠. 제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도 그 빅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과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친구들 모임, 동아리,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상황에서 관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눈치의 데이터가 쌓여갑니다. 그렇게 쌓인 데이터는 여러분이 언제 말하고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끼어들고 모른 척 해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알려줄 거라는 거죠. 네 번째는 기브 앤 테이크는 필수예요.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결국 이해관계입니다. 손해보고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언가 받았다면 잊지 말고 감사를 표합니다. 밥을 얻어먹었다면 커피라도 사고, 생일 선물을 받았다면 상대의 생일도 챙기는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 같은데 눈치 없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기본에서 빈틈을 보인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서 실천해 보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그러면 또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짤막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좀 여러분들 좀 알아야 할 소식들이 있어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공정 기술을 빼돌려 가지고 중국의 반도체 회사를 세운 전직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서울중앙지검 그 정보기술범죄수사부가 27일 그 중국의 반도체 회사죠, 청두 가오전 대표의 최모 씨하고 개발실장 오모 씨 산업기술보호법 위반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네요. 앞서서 이들은 2019년 중국 지방정부의 4천억 정도 그 상당의 투자금으로 청두 가오전을 설립한 뒤에 삼성전자의 고가 핵심 기술인 D램이죠. D램 공정 기술로 20나노 그 D램을 개발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와 오 씨는 각각 삼성전자의 상무와 D램 메모리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데 D램 반도체 공정 기술은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도 개발에 4년에서 한 5년 정도 걸리는 기술로 알려져 있어요. 이들은 그 빼돌린 기술로 1년 반 만에 개발에 성공을 했고 중국에서 두 번째로 D램 사업 웨이퍼 생산에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삼성은 그 당시 개발비 4조 원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검찰은 이 기술 유출로
삼성이 최소 수십조 원에 이르는 피해를 줄 것으로 이제 추산하고 있죠. 수십조 원의 피해를 줬을 것 같다. 참 엄청나네요.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최 씨가 860억 정도 상당의 청도가오전 지분을 취득을 하고 이 보수 명목으로 한 18억 정도 받은 사실도 밝혀냈고,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그때부터 긴밀히 협력을 해가지고 피고인들을 구속했다. 앞으로도 피해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네요, 보니까. 최근에 그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다른 보유 주식 유한양행,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게 더 올라가지고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은 플러스다. 그래서 김모 씨가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제약과 바이오, 화장품 이 대표주 비중을 늘려서 자산을 불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 그 주가 조정기를 분산 투자 기회로 이제 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논란을 일으킨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런 보고서에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죠. 이 보고서는 IT 경기 침체로 일반 메모리 가격 반등이 어렵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AI 핵심 부품의 고대역폭 메모리 역시 삼성의 시장 참여로 공급 과잉에 빠질 것으로 봅니다. 이 보고서 발표 전부터 외국인이 반도체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이 주가가 완전 급락을 했어요.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가 모건 스탠리의 그 선행 매매 의혹 조사에 착수를 했어요. 선행 매매. 문제가 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이후로 국내 증권사들도 반도체주 목표 주가를 내리면서 반도체 겨울이 빨라지고 있다는 염려가 커지는데,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겨울에 대비해서 조선이나 바이오, 화장품 이런 대표주의 옷을 입어서 혹한을 대비할 것을 추천합니다. 구체적으로 3분기 실적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저평가된 반도체 주식을 팔기보다는 그대로 보유하고 다른 종목을 더 채워 넣어서 이 반도체 비중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AI 수요가 여전히 뜨겁기 때문에 마이크론과 메모리 시장을 3등분하고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를 굳이 저가에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 주식이 하락하더라도 다른 주식 주가가 올라서 이를 상쇄한다면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전략을 밀고 나갈 수 있다고 밝힌 거죠. FM 가이드하고 이날 함께 보니까 이날 기존 증권회사 실적 추정치랑 목표 주가가 존재하는 상장사 279곳을 분석을 해봤는데 7월 1일과 비교해보니까 그 목표 주가가 상승한 곳은 130곳입니다. 삼성전자 등 141곳은 이 기간 실적 전망과 함께 목표가가 내려갔어요. 나머지 8곳은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되고요. 삼성전자는 이 기간에 목표 주가가 3% 하향 조정이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재고량이 늘고 AI 시장의 핵심 부품인 HBM 이 공급 과잉 문제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파트에서 제값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국내 증권사 의견이 반영된 거죠. 그래서 올 3분기 실적 전망이 1년 전보다 증가하는 종목 중에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가장 많이 올린 것은 HD 현대미포입니다. 7월 1일 이 종목에 대한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평균 97,846원, 이달 23일 기준 143,308원인데 3개월 만에 43.4% 상승했고, 증권사들이 헐레벌떡 이 조선사 목표가를 올린 것은 HD 현대미포의 선박 건조장이 점차 비싼 선박으로 대체되고 있대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저가 선박인 컨테이너선 유지하는데 이제는 중형 유조선과 같은 비싼 배들로 이제 건조 중이죠. 최근에 그 해운사들은 MR 탱커 주문을 늘리고 있다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홍해 사태까지 겹치다 보니까 운송 수요가 육상 대신 해상으로 몰리고 있고, 그 MR 탱커를 빌려서 배주인에게 지불하는 용선료가 오르다 보니 이 사업이 해운사들의 새 먹거리가 됐고, 이 선박 주문으로 HD 현대미포의 실적이 타오릅니다. 이 조선사에 따르니까 올 들어서 8월 말까지 MR 탱커 수주량이 62척이고요. 작년 연간으로 38척을 수주했는데 이미 2배가량 가까운 실적을 올렸고, 수주 잔량 기준으로 MR 탱커가 전체 수주량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재고 증가, 조선업계는 저가 수주가 문제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최근에는 우수한 K선박 기술과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국내 저가 수주 문제를 일단 해결한 모양새라고 하죠. 이에 따라서 3분기 예상 실적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 목표 주가도 올라가는 형국이고 올 3분기 예상 매출은 1조 780억, 작년 3분기보다 8.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저가 수주 굴레를 끊어낼 조짐은 영업이익 추이에서 가늠할 수 있는데 올 3분기 257억 원으로 예상돼서 작년 적자를 벗어날 태세죠. 올 3분기 실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유한양행인데 그 예상 영업이익이 작년 9억 원에서 올해 347억 원으로 약 40배 정도 40배 정도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 같은 이익 증가율이 반영된 탓인지 최근 한 달 새 주가가 40%가량 오르면서 신고가 행진이네요. 최근에 3개월 사이에 증권사들이 유한양행의 목표 주가를 33.1% 높이다 보니까 이 종목 주가도 증시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셈이고 월스트리트도 삼성전자랑 정반대로 유한양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 중이죠. 유한양행이 미국 바이오 업체들과 활발한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들로부터 이익도 거두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